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친아들이라고 인정하는데 며느리는 내 남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혈연 관계인 부모와 자식 사이와 사랑, 의리 혹은 계약 관계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 자식의 사이보다 부부 사이를 더 중시했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것도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민담이라는 점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김씨성을 가진 어떤 양반이 있었다. 집안 살림도 넉넉하고 벼슬도 할 만큼 해서 세상 살면서 남 부러운 것이 없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이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다. 속담에 이르길 옥에도 티가 있다고 했던가. 딱 그 짝이었다. 고심 끝에 장가를 가면 철이 날까 싶어서 좋은 규수를 고르고 골라서 장가를 들였다. 그랬는데 생각대로 안 됐다. 이 녀석이 마누라 품 안에서만 허우적거리면서 공부를 더 안 하는 것이었다. 책을 봐야 과거를 보고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해야 집안의 맥을 이을 텐데 그러지를 않으니 애간장이 다 녹았다. 그래서 학문 높기로 이름 높은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절에다 아들을 보냈다. 스님, 부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제발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것이다. 그날부터 아들이 절에서 침식하면서 공부했는데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몸이 마르면서 얼굴에 병색이 완연했다. 그래서 절의 스님이 물었다. 자네 어디 아픈가? 그러자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녀석이 우물거렸다. 공부해서 과거를 봐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생각으로 결심하고 절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스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내 얼굴을 못 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스님이 생각하니 공부시키겠다고 부모한테 약속하고 데려왔는데 공부를 안 시킬 도리는 없었다. 하지만 부부의 정리를 무작정 끊었다가는 오히려 공부에 역효과가 날 것 같았다. 그래서 김생을 달랬다. 그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닷새에 한 번씩 자네를 집에 데리고 갈 테니 거기에 대해선 마음 놓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닷새에 한 번씩 김생을 스님이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데리고 가서는 별당에 있는 아내의 방에 넣었다가는 이튿날 새벽에 다시 데리고 절로 돌아왔다. 한편 김생의 부친은 아들이 없는 동안 며느리를 갈무리하고 보살피는데 큰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매일 자기 전에 별당을 순회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며느리 방을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놀라서 사실을 알아보니 닷새에 한 번씩 자기 아들이 다녀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자 근심이 더 많아졌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며느리 품만 파고드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부자 양반이 생각 끝에 나름 묘책을 강구해냈다. 자식을 며느리 방에 못 오도록 금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신발 한 켤레하고 짚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를 며느리 방 앞 잘 보이는 곳에다 놓아두었다. 아비의 절박한 심정을 아들이 보고 헤아릴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하루는 김생이 아내 방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섬돌이에 놓여 있는 자기 아버지 신발과 지팡이가 보였다. 순간 김생은 울컥했다. 아버지의 목적은 나를 공부시키려는 것이 아니었구나. 단지 아내가 탐이 나서 나를 집에서 내쫓았구나. 김생은 그 길로 세상이 싫고 인생이 허무해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는 거지무리에 섞여서 팔도를 떠돌았다. 그렇게 몇 년을 떠돌다가 어떤 절로 출가해서는 불승이 되어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았다. 한편 김생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몇 년째 아들의 행방을 몰랐기 때문이다. 김생의 부친에게는 이제 과거 시험이고 출세고 다 필요가 없었다. 오직 아들만 찾고 싶었다. 사람을 사서 조선 팔도 방방곡곡에 다 보내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길이 없었다. 김생에게 삼촌이 하나 있었는데 순전한 날건달이었다. 그 인간이 하루는 자기 형한테 찾아갔다. 형님, 내가 나서서 어떻게 하든지 조카를 찾아오겠습니다. 비용으로 돈 1,000냥과 말 한 필만 주십시오. 그래, 동생이 찾아온다면야. 말 한 필 돈 1,000냥이 문제겠냐. 어떻게 됐던 찾아오기만 하게. 하고는 전답을 팔아 돈 1,000냥을 만들어서는 동생에게 주었다. 그런데 김생의 삼촌이 말 한 필에 돈 1,000냥을 얻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기생집으로 갔다. 가서는 매일 두드려 먹고 놀았다. 자기 형 애타는 가슴은 하나도 모르니 나쁜 놈도 이런 나쁜 놈이 없었다. 그렇게 다 털어먹고는 다시 와서 알랑거렸다. 형님, 이번에는 조카를 못 찾았습니다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다. 돈 1,000냥을 더 줄 테니 가지고 가거라. 그래서 제 형이 논밭을 팔아서 주는 돈을 가지고 또 기생집으로 갔다. 놈이 하루는 기생집에 가서 술 먹고 또들이며 놀다가는 거나하게 취해서 문득 대문 밖을 내다봤다. 웬 소금 장수가 지나가는데 낯이 익은 듯하여 유심히 살펴보니 자기 조카하고 생긴 게 똑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 소금 장수를 불러오게 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금 장수는 그저 자기가 무언가 잘못했으리라 지레짐작하고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다. 어르신, 그저 죽을 때가 됐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녀석을 구석구석 살펴보던 김생의 삼촌이 웃으며 말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평생 쌀밥에다가 고깃국을 먹고 이쁜 마누라 데리고 살 수 있을 텐데 어떡하려나 내 말을 들을 텐가. 예,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집에 가서 아들 노릇을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쌀밥에다가 고깃국에 거기에다가 이쁜 마누라까지 데리고 살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죠. 시켜만 주십시오. 건달놈이 사람을 보내 자기 형님한테다 연락했다. 형님, 조카의 소재를 거의 알아냈습니다. 대충 보름만 있으면 찾아서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달놈은 그 후 보름 동안 속속들이 소금 장수를 교육했다. 그런 다음에 소금 장수를 데리고 자기 형님 집에를 들어가니 김생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는 이제야 우리 아들이 오누라. 하면서 반가워했다. 김생의 아내도 자기 남편이 온다니 얼마나 반가운지 시부모님 뒤에 숨어서 보는데 누굴 속이려고? 자기 남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부모네들은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다. 인정하고는 며느리 보고 빨리 저녁해와라 하는데 며느리는 그 길로 머리를 싸동이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나오지를 않았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괘씸해서 그러겠지 하고서 시어머니가 나서서 밥을 해서는 잘 먹였다. 그러다 보니 밤이 늦어서 너는 내 방에 들어가 자거라 했다. 그런 다음 시어머니는 부부간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어떨까 하고 살그머니 들여다봤다. 오늘은 전편입니다. 후편은 내일 토요일 11시에 올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어제 목요일에 이야기를 업로드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늦게 금요일에 올립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문제의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한 가지 유력한 정황은 이야기의 길이가 15분이 넘으면 업로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오늘 금요일 그리고 내일 토요일 11시에 나누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조사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식 교수가 편저한 책, 한국의 민담이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책, 한국의 미인도와 조선의 여류시인 미인도에서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일간경기 칼럼, 상소광 강은용과 신용계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평택신문 칼럼, 또박이 세상, 세상을 만드는 생애담 고부관계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한국마케팅신문의 기사, 소금장수 형제와 도깨비방망이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 신윤복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풍속화가 김학수의 그림, 숭례문 박예 칠패시장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클리바트 코리아, 아이스토크, 픽사베이,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